자, 이어서 두 번째로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확장된 지수 법칙입니다. 확장된 지수 법칙. 자, 우리는 최종적으로 실수 범위까지 확장되어 있는 지수 법칙을 쓸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m과 n이 실수입니다. 실수. 뭐가 들어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수에 해당되는 a와 b는 모두 양수입니다. 0보다 큰 것만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거의 첫 번째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입니다. 얘는 a의 m 플러스 n제곱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입니다. 얘는 그냥 빼기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m이 크니 n이 크니 이런 거 안 따지셔도 됩니다. 왜 음의 지수 나와도 우리가 해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a의 m제곱에 여기가 n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a의 m 곱하기 n제곱이 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a 곱하기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a분의 b의 n제곱입니다. 얘는 a의 n제곱분의 b의 n제곱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확장된 지수 법칙입니다. 확장된 지수 법칙. 괜찮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 계산을 중학교 때 하던 것처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 분수도 들어가고 뭐 정수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시고 자,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제. 지수 법칙을 어떻게 쓸 건지 됐습니까?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자, 중학교 때 우리가 했듯이 지수 법칙을 쓰려면 미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여기 하실 건데, 자, 4의 3분의 2제곱이 있고, 나누기 하기를, 그쵸? 24의 3분의 1제곱입니다. 곱하기 하기를, 그쵸? 자, 18의 3분의 2제곱입니다. 자, 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쓰시면 4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에 3분의 2제곱이죠. 3분의 2제곱. 자, 나누기 하기를 24를 소인수분해를 좀 합니다. 38, 24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죠. 그쵸? 곱하기, 있습니까? 18은 2, 9, 18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에 3분의 2제곱이죠.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나눗셈은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A의 나누기 B를 계산할 때 우리는 A 곱하기 B분의 1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역수를 B분의 1이라는 역수를 이제 우리는 지수 표현으로 어떻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b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그쵸? 어떻게 바꾸실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역수로 할 때는 자 곱하기로 바꾸시고 얘가 역수가 될 때는 분의 1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수의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역수가 됐다는 겁니다. 곱하기하고 역수로 바꿀 때 지수의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됩니다. 됐죠? 자 해놓으시고 얘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죠. 2의 3분의 4제곱 곱하기 얘랑 하시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곱하기 여기는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4제곱이 되시는 거죠. 자, 지수 법칙을 쓰려면 미수가 똑같은 아이들끼리 그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한번 써보시면 2의 3분의 4제곱이 있고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있고 곱하기 자 여기는 따로 쓸게요.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있고 여기는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는 순서 바꾸셔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 3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를 다시 지수 법칙을 쓰는 겁니다. 미수는 2고 다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3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2에다가 곱하기 하기를 3의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4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 되죠? 이렇게 더하면 2고 2 빼기 1이니까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1. 그래서 남아있는 걸 봤더니 2 곱하기 3이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라고? 6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지수 법칙을 그냥 쓰셔도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단 가끔씩 어떤 이야기가 나오시느냐면은 가끔씩 그래서 이 숫자는 어떤 숫자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 얘는 세제곱근의 2의 4제곱이야.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떤 숫자인데 라고 물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어떤 숫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2분의 1이야? 2의 역수야? 얘는 어떤 숫자인데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얘는 3의 3분의 1제곱의 역수니까 3의 3분의 1제곱은 어떻게 쓰는 거죠? 세제곱근의 3분의 1이야? 뭐 이렇게 표현만 해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얘네들도 다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은 있습니까? 자, 125분의 27이 있습니다. 요거 괄호 밖에 뭐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다시 얼마냐면은 2분의 3제곱이죠. 거기에 곱하기 하기를 5분의 27에 2분의 1제곱이죠. 됐습니까? 자, 계산의 순서에 따라서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지수 법칙을 이렇게 먼저 쓸게요. 얘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죠? A의 M제곱의 N제곱이니까 그냥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125분의 27의 몇 제곱이라고 하시면 되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분의 3제곱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하시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렇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시면
125분의 27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5분의 27에 2분의 1제곱이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살짝 변형을 할 겁니다. 얘는 누구냐면은, 그죠? 얘는 누구냐면은 125분의 27에 2분의 1제곱이 있고 그거의 역수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2분의 1제곱을 먼저 하고 역수를 하나, 역수를 하고 2분의 1제곱을 하나. 즉 무슨 말이냐면은 2에 뭐 2라고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자 5에 아이쿠 미안합니다. 네. 5의 역수의 제곱이나 5의 제곱의 역수나 결국은 똑같은 거죠. 뒤집어 놓고 제곱을 하면 25분의 1. 그렇죠? 제곱하면 25인데 그걸 역수를 해도 25분의 1.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125분의 27을 역수를 한 뒤에 2분의 1제곱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요거 역수를 먼저 하시면 27분의 125가 있고 이거의 2분의 1제곱이 되시는 거죠. 거기에 아직 안 바꾼 곱하기 5분의 27의 2분의 1제곱입니다. 왜 이렇게 썼냐? 있습니까? 계산을 좀 간편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이런 거 있었죠? a 곱하기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 있었죠. 그러면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은 a 곱하기 b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쓰실 수도 있는 거죠. 얘가 a이고 얘가 n입니다. 얘가 b고 얘가 n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하셔도 괜찮은 거죠. 그럼 안에 있는 게 누구냐면은 27분의 125 곱하기 5분의 27이 되실 거고 얘를 이렇게 약분을 하시면 누가 되신다? 25가 되실 거죠. 25는 5의 제곱이죠. 그래서 5의 제곱에 2분의 1제곱 하시면 또 지수법칙 쓰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5의 1제곱이어서 5라고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물론 얘네들을 다 거듭제곱권으로 바꿔서 거듭제곱권의 성질을 이용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 됐습니까? 자, 3번도 해볼게요. 3번은 지수에 무리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도 괜찮다 이겁니다.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자, 여기는 5의 루트 2제곱에 나누기 하기를 2의 루트의 6제곱입니다. 됐죠? 거기에 루트 2제곱이고 곱하기 하기를 있습니까? 4의 루트 3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정리를 좀 할게요. 됐습니까? 자, 정리를 하시면 여기는 5의 루트 2제곱이고 나누기는 우리가 곱하기로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꾸시면 되죠? 이거 곱하기로 하고 역수하시면 되죠. 곱하기 하시고 역수는 분의 1 하시는 거 아니라 그랬죠? 2의 마이너스 루트 6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곱하기 자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여기는 2의 제곱의 루트 3제곱이니까 요거를 지수법칙을 쓰시면 누가 되시는 거죠? 2의 2루트 3제곱이 되시는 거죠. 근데 어차피 곱하기니까 미수가 얘랑 얘가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이 먼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빠졌죠? 아, 미안합니다. 여기에 루트 2제곱이 빠진 거죠. 루트 2제곱. 그럼 이제 이 괄호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지수 법칙은 요것도 루트 2제곱, 요것도 루트 2제곱. 루트 2제곱을 해보겠습니다. 하시면 얘는 5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2죠. 그러니까 제곱이 되시는 거고. 곱하기 얘 두 개 곱하시면 2의
마이너스 루트 12제곱이 되시는 거죠. 곱하기 2의 2루트 3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 5의 제곱은 그냥 25 쓰시고 곱하기 얘 둘은 지수 법칙을 또 쓰실 수 있는 거죠. 지수끼리 어떻게 하시면 된다? 더하시면 되는 건데 자 루트 12가 2루트 3이잖아요. 마이너스 2루트 3 더하기 2루트 3이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되시는 거고 2의 0제곱이 얼마인 거죠? 1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답은 25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건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수 법칙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표현을 가져와서 다시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됐습니까?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의 확장. 됐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가져온 겁니다. 지수의 확장은 어떤 의미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까지는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만 생각했습니다. 언제 중학생 때. 됐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지수가 0 또는 음의 정수, 더 나아가 유리수, 더 나아가 실수인 경우까지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책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즉 A의 N제곱이라는 게 있었는데 중학교 때는 얘는 그냥 A를 단순히 N번을 곱한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받아들이려면 N의 자연수밖에 못 썼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다른 게 들어갔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장을 일단은 여기 N자리에 그죠? 여기 지수 자리에 0 또는 음의 지수가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약속을 한 거죠. 이건 약속을 하는 겁니다. A의 0제곱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N제곱의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있었죠.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0의 0제곱과 그죠? 0의 마이너스 1제곱 등은 정의를 할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수까지만 약속을 해놓고 지수 법칙을 쓸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면은 자 여기 얘가 왜 붙는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수는 0이 아닐 때는 정수 지수를 다 쓸 수 있습니다. 0만 아니면 음수가 돼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MN이 정수,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 이런 거 다 쓰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단계별로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정수까지 확장을 됐으면 자, 그 다음에 분수로 그죠? 유리수일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약속을 하겠죠. 그래서 정의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떤 친구냐면은 자, 그러면 n분의 m이라는 지수가 있다면 얘는 어떤 숫자로 약속을 할 거냐면은 우리가 앞에 제로 스텝에서 했던 요 거듭 제곱근의 표현을 거듭 제곱근을 이런 분수 지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A에 음수가 들어가면 n이 홀짝에 따라서 실수가 n이 짝수이고 여기가 뭐 음수면 번거롭잖아요. 실수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렇죠? 근데 완벽하게 얘를 실수로 쓰려면 뭐만 해버리면 되느냐면은 요 조건만 달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요 조건만. A가 양수라는 조건만 딱 해버리면 그쵸? n이 짝수든 홀수든 뭐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실수로 쓰실 수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mn이 정수, 2보다 큰 정수라는 말은 n분의 m이 분수가 된다. n이 그러니까 분모가 1은 아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n분의 1, 자, 뭐 이거는 뭐 여기 어차피 1을 생략하고 쓰는 거니까 뭐 요거에 그냥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붙은 거는 우리가 정수에서 약속했던 거 똑같이 가는 겁니다. 역수. 누구의?
A의 n분의 m제곱의 역수. 자, 이 지수의 역수가 아닙니다. 전체의 역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간혹, 이걸 쓸까 말까 고민 중인데, 자, 간혹 이런 거 있습니다. A의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역수였어. A의 3분의 2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얘는 누구냐면은 A의 2분의 3제곱의 역수인 겁니다. 지수를 역수로 하라는 게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뒤집으란 소리는 요거 자체를 뒤집으란 소리지. 그죠? 요 표기 자체가 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역. 비슷한 거 하나 봤을 겁니다. 우리 함수에서 f에 마이너스 1이 붙으면 이 함수의 역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부르잖아요. 역함수. 이 마이너스는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숫자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붙이면 뭐가 될까요? 역수입니다. 그래서 a분의 1. 그러면 조금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 놓고 이제는 유리수까지 확정시켜 놓고 지수법칙을 쓰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또 어떤 조건을 달아버린 거죠? 여기에 이 조건을 달아버린 거죠. 미수는 양수여야 돼. 그러면 유리수 지수 막 써도 돼. 그럼 지수법칙 너네가 알고 있는 거 쓰시면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실수 범위로의 확장은 얘가 밑으로 가 있네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실수로 확장을 할 때는 그냥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 버전이 최종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확장의 최종 버전입니다. 요 지수 법칙이. 그러니까 요것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단 조건이 있죠. A, B가 양수입니다. 그리고 X, Y는 실수니까 이 실수 안에는 자연수도 되고 정수도 되고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수 법칙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곱하면 더하고 나누면 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밖에 n제곱 곱하시고 그렇죠? 뭐 이런 거 되겠죠. 자, 교과서에 이제 그걸 말로 때웁니다. 그러면 무리수 지수는 어떤 거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 읽으라니까 아무도 안 읽더라고요.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지수가 무리수인 2의 루트 2제곱. 자, 지금 여기는 값을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야 2의 루트 2제곱은 어떤 숫자인데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자, 무리수 루트 2는 1.4142 이거니까 자, 여기에 루트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유리수. 한없이 가까워진다. 우리가 일단은 겨울방학 특강으로 수투할 때 극한 개념을 잠깐 볼 건데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게 우리가 수학의 용어로 극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거 2학기 때 배우는 거라서. 맞습니까? 어쨌든 한없이 가까워지는 유리수를 지수로 갖습니다. 갖는 수. 자, 요거는 존재하잖아요. 얘도 존재하잖아요. 얘도 존재하잖아요. 얘도 존재하잖아요. 이것들을 컴퓨터로 일일이 다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됐습니까? 얘가 어떤 특정한 수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얼마인지는 나한테 묻지 말고 그냥 어떤 수에 가까워진다. 그 수를 우리는 2의 루트 2제곱이라고 할 거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존재한다는 것만 너네들이 알고 그냥 쓰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와 수학에서 제일 그죠? 무책임한 말이죠.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요. 나머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됐습니까? A가 양수고 결론은 이겁니다. X가 실수면 A의 X제곱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존재를 하니까 그냥 쓰셔도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개념원리 여기 교재에도 있고 교과서마다 이런 형식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퉁치고 넘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유리수 지수까지는 우리가 약속을 해놨으니까 그거는 꼼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 법칙까지 했고, 자,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같이 한번 다뤄보면서 이제 우리가 빠뜨린 내용들을 한번 채워나가 볼게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1번을 보실 건데, 자, 자, 여기는, 자, 지금부터 푸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 있죠. 요 계산은, 자, 이거 우리 학교 시험용으로, 그죠?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있습니까? 필수적으로. 자, 아주 그냥 단순히 이거 계산하는 거, 이거는 그냥 수능에 1번에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학교 시험은 당연히 나오시고. 됐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는 일종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됐습니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거 루트가 있는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로 스텝에서는 거듭 제곱의 이야기인 거죠. 거듭 제곱.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지수를 이용해서도 해결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1번 봅시다. 자, 루트에 2 곱하기 세제곱근의 4 4제곱근의 8 됐습니까?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지수를 좀 이용할게요. 루트 안에 물론 이건 계산이다 보니까 꼭 이런 방법 말고 다르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얘네들을 다 지수로 표현해 볼게요. 안에 있는 친구들을. 2는 그냥 2의 1제곱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다시 쓸게요. 세제곱근의 4는 세제곱근의 2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유리수 지수, 분수 지수의 정의에 따라서 얘는 2의 몇 제곱이라고 하면 되죠? 밖에 거 분의 안에 거, 밖에 거 분의 안에 거, 밖에 거 분의 안에 거. 2의 몇 제곱? 3분의 2제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대신에 뭘 쓸 거냐면은 2의 3분의 2제곱을 쓰실 거고 곱하기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올 거냐면은 4제곱근의 8을 데려올 겁니다. 그럼 이것도 다시 쓰시면 어떻게 되죠? 4제곱근의 8은 2의 세제곱이 되시는 거죠.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 분수지수로 나타내시면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죠? 밖에 거 분의 안에 거, 밖에 거 분의 안에 거. 그죠? 4분의 3제곱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씁니다. 얘는 2의 4분의 3제곱이 되시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요 안에 있는 아이를 지수법칙으로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2의 지수법칙을 쓰시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이죠. 분수 덧셈 통분하셔야 되죠. 얼마로? 공통분모 12로 통분하시면 12분의 12 더하기 여기는 4 곱하면 되니까 8 더하기 여기는 3 곱하니까 9. 그래서 여기는 12분의 얼마가 되시는 거죠? 29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볼게요. 얘는 결국 정리를 하니까 루트에 2의 12분의 29제곱이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얘를 다시 분수지수로 표현할 수 있죠. 여기 그냥 루트는 얼마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2.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이라고 하면 된다? 밖에 거 분의 안에 거. 그쵸? 그래서 2분의 12분의 29가 되실 거다 이겁니다. 그럼 번분수 계산을 하시면 얘가 얼마? 24분의 29가 되실 거고 이게 2의 k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결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는 얼마라고 하시면 된다? 24분의 29
9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2번도 해볼게요. 자, 2번은 이번엔 봅시다. 여기 루트는 끊어져 있죠. 얘는 쭉 되는 거죠. 루트 안에 누가 있냐면은 a 곱하기 루트, 그쵸? 안에 누가 있냐면은 a의 루트 a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쵸? a가 3개죠. 그 다음에 곱하기 하기를 루트의 4제곱근의 a가 돼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뒤에 거는 좀 하실 수 있겠죠. 요건 우리가 제로 스텝에서 한 거. 여기 얼마가 생략돼 있죠? 2가 생략이 돼 있으니까 하나의 제곱근으로 나타내면 쭈루룩 곱해서 뭉쳐버릴 수 있다 그랬죠? 8제곱근의 a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분수 지수로 바꿀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a의 8분의 1제곱이 되시는 거죠. 뒤에 거는 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를 해볼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 자,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면 a는 그냥 a의 1제곱 곱하기 루트 a는 a의 몇 제곱이 될까요? 여기 2가 생략돼 있고 1이 생략돼 있으니까 a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a의 몇 제곱이 된다?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제곱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쓸게요. 앞에 거는 지금 어디까지 돼 있냐면 루트 안에 요 a는 아직 안 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루트가 있고 요 안에 정리해 놓은 게 누구냐면 a의 3분의 2제곱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a의 8분의 1제곱으로 다시 썼죠. 정리했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요거를 정리할게요. 얘는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a의 1제곱이고 곱하기 여기 얼마가 생략돼 있죠? 2가 생략돼 있고 밖에 거분의 안에 거. 그러니까 a의 몇 제곱이죠? 2분의 3분의 잠깐 왜 3분의 2제곱이죠? 2분의 3제곱인데 그렇죠? 잘못 썼네요. 자, 여기가 2분의 3제곱. 그렇죠? 자, 2분의 3제곱인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a의 4분의 3제곱이고 여기는 1제곱이니까 a의 다시 4분의 7제곱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쓰시면 루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a의 4분의 7제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거는 a의 8분의 1제곱이고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2가 생략돼 있으니까 얘는 a의 2분의 4분의 7제곱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곱하기 a의 8분의 1제곱입니다. 그러니까 a의 8분의 7제곱 곱하기 a의 8분의 1제곱인가 지수부 8분의 8이겠네요. 아, a의 1제곱이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k는 1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듭제곱근 문제를 우리가 지수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시는 문제입니다. 괜찮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얘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그죠? 자, 봅시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면은, 자, 2의 6제곱이 A입니다. 3의 5제곱이 B입니다. 우리 지수를 이제 아주 자유자재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은, X가 루트 2일 때 양변에 똑같이 제곱을 하시는 거 있었잖아요. 양변에 똑같이 제곱을 하시는 거. 그러면 x제곱은 2입니다. 뭐 이렇게
했던 작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우리가 그 우리 이전까지는 여기가 뭐 제곱, 세제곱, 자연수 지수만 썼다면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요거 양변을 제곱하셔도 되는데 양변에 똑같이 6분의 1제곱이라는 지수를 그죠? 써서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2가 되고 2라는 숫자는 a의 6분의 1제곱으로 쓰실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양변에 몇 제곱을 하면 좋겠다? 그쵸? 필요에 따라서 5분의 1제곱을 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 된다? 3이 되시고 여기가 b의 5분의 1제곱이 되신다. 이거 왜 있냐면은 자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정보를 다듬어 놓은 뒤에 자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이겁니다. 자 1번 봅시다. 1번은 6의 11제곱을 a와 b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그럽니다. 자 6의 11제곱은 2 곱하기 3의 11제곱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2의 11제곱 곱하기 3의 11제곱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근데 a와 b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2 대신에 얘를 갖다 쓰겠다 이겁니다. 3 대신에 얘를 갖다 쓰겠다 이겁니다. 어떤 작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 대신에 a의 6분의 1제곱이라고 쓰시고 이거의 11제곱 됐습니까? 곱하기 이야기를 3 대신에 b의 5분의 1제곱이라고 쓰시고 11제곱. 그래서 결론은 a와 b를 이용해서 나타내시면 a의 6분의 11제곱 곱하기 b의 5분의 11제곱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건지 되겠죠? 자, 근데 또 공부하는 셈 치고 해보시면 그러면 a의 6분의 11제곱은 어떤 숫자인데? 라고 물으시면 6제곱근의 a의 11제곱이라는 숫자입니다. 라고 하시면 된다. 마찬가지 b의 5분의 11제곱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인데? 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5제곱근의 b의 11제곱이라는 숫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된다. 이 서로 잘 왔다 갔다 변환을 해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2번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18의 5제곱입니다. 얘를 또 a와 b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전체의 5제곱인데 18은 2, 9, 18이죠. 그렇죠?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시는 거고 그럼 다시 쓰시면 얘는 2의 5제곱 곱하기 3의 10제곱이 되시는 거고 2 대신에 얘, 3 대신에 얘를 그냥 쓰시면 위에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2 대신에 a의 6분의 1제곱의 5제곱 곱하기 3 대신에 b의 5분의 1제곱의 10제곱 그렇죠?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a의 6분의 5제곱에 곱하기 b의 제곱 그냥 이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건지 되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자, 요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지수는 그냥 넘길 게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자, 실은 이거는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1학년 1학기 때 유리식 단원에서 이런 걸 했을 겁니다. 요 문제를 1학년 버전으로 선생님이 각색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의 2분의 1제곱이 뭐죠? 루트입니다. 루트의 x 더하기 루트의 x분의 1이 3일 때 1번은 뭘 구하라는 거냐면은 x 더하기 x분의 1을 구하라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뭘 구하라는 거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하라는 거고 3번은 뭘 구하라는 거죠? 자, 2분의 3제곱이니까 1항 때 2분의 3제곱 모르잖아요? 자, 요거 봅시다. x 곱하기 루트의 x입니다.
얘는 x의 1제곱 곱하기 x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러니까 x의 몇 제곱? 2분의 3제곱. 그래서 얘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x 루트 x 더하기 x 루트 x분의 1을 구하세요라고 1학년들한테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보지만 이제 여러분들 2학년이잖아요. 2학년들한테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푸는 거는 우리 1학년 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힌트로 주기를 x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 풀기 전에 우리 노트로 한번 정리해 놓고 갈게요. 노트. 자, 요것도 선생님이 높아심에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1학년 때 했던 거. 자,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은 어떻게 쓰실 수가 있냐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빼시면 되는 거죠.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죠?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빼기를 3의 x 플러스 x분의 1이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곱셈 공식입니다. 혹시나 이거 왜 이렇게 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 1학년 교과서 꺼내 놓으셔서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곱셈 공식들이 지수의 표현을 빌어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곱셈 공식. 됐습니까? 일단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곱셈 공식은 얘입니다. 됐습니까? 이걸 요거 전개해서 하면 얘가 나오고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니까 선생님이 따로 더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일단은 1번을 풀기 위해서 얘가 3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x 플러스 1, 자, 요거 양변을 제곱해 볼까요? 자, 1번 그냥 따로따로 합시다. 요거 양변을 우리가 제곱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곱. 그쵸?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제곱에 둘 곱해서 2배죠.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요거 제곱하면 x의 마이너스 1제곱. 2개 곱하면 1이죠. 1인 거 알겠죠? 이제 역수끼리니까 플러스 2가 9가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되시면 되죠? 7이 되시면 되겠다. 1번 해결했죠? 됐습니까? 자, 2번은 예를 들어옵니다.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이게 얼마라고 구해놓은 거죠? 7이라고 구해놨으니까 제곱에 마이너스 제곱이 나오시려면 우리는 요거 양변을 어떻게 하시면 되죠? 또 제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곱하시면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제곱. 그렇죠? 플러스 2개 곱하면 1이고 2배 하셔야 되고 얘가 49. 괜찮죠? 자,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셔야 되죠? 네, 47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3번은 이렇게 써볼게요.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인 거죠. 얘를 다시 쓰시면 어떤 거의 3제곱 더하기 그죠? 어떤 거의 3제곱입니다. 있습니까? 근데 여기는
x의 2분의 1제곱. 여기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렇죠? 얘를 여기서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얘랑 얘가 역수관계일 때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곱셈 공식 적용하셔도 되고, 얘는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세제곱에 빼기를 2개 곱하면 1이고 3에다가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쵸? 자, 그래서 3이라 그랬죠.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어서 27 마이너스 9 이퀄 18이 답이 되시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는데 곱셈 공식, 그죠? 은근히 여기가 우리가 지수는 잘 이해하시면서 곱셈 공식이 가물가물하셔가지고 이런 거 틀려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곱셈 공식은 1학년 때 했던 거고, 자, 그거에 대한 복습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혼자서 공부하기 좀 힘드시면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따로 핵심을 정리해서 뭐 영상을 만들든지 따로 보강을 하든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내가 곱셈 공식 잘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역시 여기도 곱셈 공식입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곱셈 공식. 자, 2번이 좀 쉬우니까 2번이 합차죠. 2번부터 할게요.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됐습니까? 자, 2번은 자, x의 4분의 1제곱 플러스 y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곱하기 x의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y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죠. 됐습니까? 자,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하시면 되겠죠. 합차인 거 눈에 보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네모고 세모입니다. 네모 더하기 세모, 다시 네모 빼기 세모죠. 그렇죠? 그럼 네모 제곱 마이너스 세모 제곱이 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x의 4분의 1제곱의 제곱에다가 y의 마이너스 부호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에 제곱한 거를 빼시면 되니까 결론은 뭐가 되죠? x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는데, 이제 얘랑 얘를 다시 또 곱해야 되는데 또 합차죠. 그쵸?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은데 여기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x의 2분의 1제곱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y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이고, 제곱 빼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신다? 얘는 x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1 됐습니까? 혹시 객관식이라고 했을 때 얘가 답이 없다면 또 어떤 친구가 답으로 있을까요? x 빼기 y분의 1이 답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얘를 통분한 거 y분의 xy 마이너스 1이 답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단답형이라면 이렇게 써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번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을 보시면, 자, 1번은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그쵸? 나누기 하기를, 그쵸? 여기는 a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입니다. 여기는 플러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지수에 마이너스 1승을 했을 때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이렇게 쓸게요. 분수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분수로. 얘가 분모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A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분모에 있고 분자에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제곱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얘를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하나요?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제곱을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자 봅시다. A의 3분의 1제곱이 있고 이거의 세제곱이라고 쓰시면 A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있죠. 이거의 세제곱을 하시면 또 B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더하기죠. 그래서 여기 노트 하나 합시다. 노트. 또 곱셈 공식 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트.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A 더하기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되시는 거고. 그렇죠? 마찬가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하시면 여기 누가 있죠? A 마이너스 B의 A제곱 플러스 부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AB 플러스 B제곱이 되시더라. 됐죠? 자, 이거 이외에도 곱셈 공식들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럼 얘 덩어리 자체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하시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얘는 이렇게 써주시고 요거 먼저 쓰면 되겠죠? A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이죠. 제곱하시면 A의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이죠. B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두 개 곱하시면 곱한 거는 뭐 미수가 다르니까 그냥 써야 됩니다. A의 3분의 1 그 다음에 B의 마이너스 3분의 1 부호는 빼기고 더하기고 그쵸? 그래서 여기를 다시 써볼게요. 다시 쓰시면 자 복잡하지만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A의 3분의 1 더하기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고 분자에 누가 들어가는 거죠?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하기를 A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플러스 여러분들도 같이 쓰셔야 됩니다. B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얘가 얘니까 다시 한번 쓴 겁니다. 자 써놓고 봤더니 이거랑 덩어리처럼 약분을 하실 수가 있고 결론은 이 친구가 답인 거죠. 됐습니까? 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복잡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곱셈 공식 그냥 적용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A가 있고 A가 주어져 있습니다. 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2A의 세제곱 이거 집어넣고 그냥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역시 복잡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 근데 집어넣을 건데 한번 봅시다. 내가 계산해야 될 게 누구냐면은 2의 A의 세제곱 마이너스 6의 A 플러스 5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앞에 두 개를 2로 한번 묶어볼게요. 2로 묶어내시고 여기에 플러스 5를 하시고 2로 묶었으니까 이게 누가 남는 거죠?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한번 써볼게요. a가 누구냐면은 2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a고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2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인데 얘 둘이 서로 역수관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뭘 쓰실 수 있냐면 여기 곱셈 공식에서 역수의 합에다가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역수의 합 한 거는 각각 세제곱에서 더한 거랑 같다는 거 곱셈 공식이 바로 보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누가 되시느냐면 얘는 이거 세제곱 더하기 이거 세제곱이구나. 2의 3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이구나. 결국은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구나. 근데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누구죠? 2분의 1이죠. 2 더하기 2분의 1이구나. 물론 2분의 5라고 바로 쓰셔도 됩니다. 얘는 그냥 2분의 5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하시면 되죠? 앞에 2가 있고 요거 계산했더니 2분의 5가 나온 겁니다. 2분의 5 플러스 뒤에 5가 있으니까 정답은 10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계산을 하셔야 되는지 알겠죠? 자, 다시 이야기하는데 복잡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요거는 아주 유명한 패턴입니다. 잘 연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는 자, 문제 푸는 요령만 아시면 되게 쉽습니다. 됐습니까? 힌트로 짝수 제곱이 주어집니다. 뭐 2x 제곱이 주어지는 4x 제곱이 주어지는지. 근데 여기는 지수가 다 홀수차입니다. 여기도 홀수차.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문제를 푸는 패턴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봅시다. 자, 1번은 문제를 일단 한번 쓸게요. 자,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분자에 있는 거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우리가 얘를 이용을 하려면 여기가 x 2x제곱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분수의 특징은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문제의 핵심은 요게 빨리 캐치가 돼야 됩니다. 아, 분자 분모에 똑같이 a의 x승을 곱하면 되구나.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 놓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분배 법칙을 하는 거죠. 얘랑 얘랑 곱하시면 a의 2x제곱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역수니까 1이 되시겠죠. 얘랑 얘랑 하시면 a의 2x제곱이 되시는 거죠. 얘랑 얘랑 하면 1이 되시는 거죠. 끝났죠. 분모는 a의 2x제곱 5라 그랬으니까 5 더하기 1, 5 빼기 1. 그래서 6분의 4가 되시는 거고 3분의 2가 답이 되실 거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하나 더 해볼게요. 2번을 보시면 자, 여기도 어떻게 문제가 주어져 있냐면은 자,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분자에 a의 3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이용하려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짝수차로 만들어야 됩니다. 곱하기,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이걸 해놓고 가시는 겁니다. a의 x제곱 곱하기 a의 x제곱.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정리를 해봅시다. 자, 분배 법칙 하시면 여기는 a의 2x제곱 플러스 1. 요건 아까 위에 문제랑 똑같은데 얘는 a의 4x제곱 플러스 여기는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죠. 자, 분모는 별 문제가 없네요. 5 더하기 1인 거고 a의
2x 제곱이 5라고 했으니까 a의 4x 제곱은 얼마가 될까요? 이거 4x 제곱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양변 똑같이 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가 a의 4x 제곱이 되시는 거고 여기가 얼마? 25가 되시는 거죠. 같네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 25가 될 겁니다. 자, 요거 대답 잘 해주시면 좋겠는데 a의 2x 제곱이 5이면 a의 마이너스 2x 제곱은 얼마라고 하면 되죠? 그쵸? 읽어내시면 됩니다. a의 2x 제곱의 역수죠. 5분의 1 맞습니까? 이게 바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5분의 1입니다. 맞습니까? 자, 요거 계산할 때 여기를 통분하고 분분수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일종의 팁을 하나 드리면 요거 그냥 분자 분모에 5를 곱하셔도 됩니다. 그래 놓고 계산하시면 계산이 조금 심플해집니다. 그럼 여기는 6, 5, 30이고 여기는 얘부터 분배 법칙하면 125 플러스 1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30분의 126. 그렇죠? 6으로 약분 되겠네요. 그렇죠? 6, 5, 30, 6, 22, 6, 1은 6. 그래서 5분의 21이 답이 되실 겁니다. 어떤 건지 되시겠죠? 자, 요거는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니까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분자 분모에 뭐를 곱하면 되는지. 자, 조금만 더 할게요. 힘들지만 힘냅시다. 자, 요것도 우리가 새롭게 배운 지수를 좀 응용을 해 보시겠습니다. 됐습니까?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를 구할 겁니다. 자, 근데 힌트로 준 게 어떤 거냐면은 13의 x제곱이 27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렇죠? 117의 y제곱이 8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을 좀 변형을 해볼게요. 일단은 13의 x제곱이 27이니까 3의 세제곱이 되시겠죠. 미수를 같게 좀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117의 y제곱이 81은 3의 몇 제곱이죠? 3의 4제곱이죠. 자, 우리는 x분의 3과 y분의 4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양변을 몇 제곱을 할 거냐면은 양변을 x분의 1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수 법칙을 쓰면 13이 되시는 거고 여기는 3의 x분의 세제곱이 되시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는 양변을 똑같이 y분의 1제곱을 하시겠습니다. 괜찮죠? y분의 1제곱을 하시면 여기는 117이 되시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3의 y분의 4제곱이 되시는 거죠. 근데 여기가 빼기잖아요. 그러면 얘 둘이 어떤 계산을 하면 빼기가 나올까요? 그렇죠. 나눗셈을 하시면 되는 거죠. 변변 나눕니다.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얘는 117분의 13이고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죠. 3의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이거 약분이 더 힘들어요. 그죠? 이거 9 곱하면 얘가 나옵니다. 9, 3, 2, 17, 9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얘는 9분의 1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3분의 1은 3의 역수잖아요. 3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시는 거죠. 즉 얘랑 얘가 같은 값을 가지려면 이 친구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요거는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수능 단골 패턴입니다. 모의고사 단골. 괜찮겠죠? 비슷한 걸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힌트,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거를 구해달라 그럽니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힌트로 주어져 있는 게 2의 x의 제곱 이퀄 5의 y의 제곱 이퀄 10의 z의 제곱이 다 같다 그럽니다. 그럼 나는 얘를 편의상 k로 같습니다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2의 x의 제곱은 k. 그 다음에 5의 y의 제곱도 k. 그렇죠? 그 다음에 10의 z의 제곱도 k. 여기까지 되죠? 이제 얘네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요거를 양변에 x분의 1제곱, x분의 1제곱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2는 k의 x분의 1제곱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양변을 y분의 1제곱을 할게요. 그렇죠? y분의 1제곱. 그럼 여기는 5는 k의 y분의 1제곱이 되시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 양변을 z분의 1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10은 k의 z분의 1제곱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자, 요거 두 개를 변변 곱해 볼게요. 그렇죠? 두 개를 곱하시면 그렇죠? 어디다 쓸까요? 자, 요런 기능이 있죠. 잠시만요. 이거를 네. 오케이. 자, 요거를 곱해 보시면 한 놈이 안 왔네요. 그죠? 네. 요거를 곱해 보시면 얘 두 개 곱하면 10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하면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되시는 거죠. 근데 요것도 10이고 요것도 10이니까 결론은 이 둘이 같다는 소리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z분의 1이랑 같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까지는 잘 가시는데 그 다음에 이게 얼마라는 거야. 이건데. 그렇죠? 이거는 문제를 안 풀어보시면 잘 못 찾아내십니다. 양변 똑같은 거 곱해도 된다 그랬죠. 누구를 곱하냐면 x, y, z를 곱할 겁니다. 똑같이. x, y, z. 자, 그러면 분배 법칙하면 x가 약분이 될 거니까 y의 z가 남을 거고 더하기 y가 약분이 될 거니까 z의 x가 남겠죠. 이퀄 여기는 z가 약분이 될 거니까 x, y가 남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쪽으로 넘겨 볼게요. 그쵸? 넘기시면 x, y 마이너스 y의 z 마이너스 z의 x가 0이라는 등식이 나오시는 거죠. 얘가 0이네요. 그죠? 어떻게 푸시는지 알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 자, 질문이 많은 문제라서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자, 얘를 간단히 하라 그럽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금 누구를 간단히 할 거냐면은 자, 요령만 알면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a의 제곱 더하기 a의 4제곱 더하기 a의 6제곱 더하기 a의 8제곱 더하기 a의 10제곱이고 여기는 a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5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7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9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거 넣으시면 일단은 묶어주셔야 됩니다. 요건 누구로 묶어줄까요? 차수가 낮은 걸로 묶어주는 거죠.
A의 제곱으로 묶어줄 겁니다. 얘가 제일 차수가 작으니까, 그죠? 그러면 A 제곱으로 묶였으니까 1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A의 4제곱 플러스 A의 6제곱 플러스 A의 8제곱. 자, 여기까지는 되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잘합니다. 자, 분모는 누구로 묶어줘야 될까요? 대답해 봅시다. 누구로 묶어줘야 될까요? A의 마이너스 1제곱? 아니죠. 차수가 제일 낮은 걸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A의 마이너스 9제곱으로 묶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다시 쓸 건데 여기서부터 써나가 볼게요. 분배 법칙에서 얘가 되려면 여기는 1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A제곱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곱하시면 A의 마이너스 7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9제곱으로 묶어주면 그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5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A의 4제곱. 그 다음에 요거를 묶어주면 A의 6제곱. 그 다음에 얘는 A의 8제곱이 되시는 거죠. 그쵸? 요렇게 써놓고 봤더니 예쁘잖아요. 뭐냐면 얘나 얘는 어차피 같으니까 약분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남아있는 게 누구냐면은 자 A의 마이너스 9제곱분의 A의 제곱인데 요것도 우리가 안 익숙하면 실수하기가 딱 쉽습니다. 자, 봅시다. A의 제곱 곱하기 얘는 A의 마이너스 9제곱분의 1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A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얘는 A 마이너스 9제곱의 역수니까 A 마이너스 9제곱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는 A 제곱에 곱하기 A의 9제곱이 될 거고 얘는 A의 11제곱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 친구도 은근히 자주 나오는 친구고 그렇죠?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질문이 많은 유형 중에 하나라서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우리가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의 문제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